자, 이 프론트엔드 자체도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프론트에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있냐? 우리가 최근 이제 뷰제이스나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객체지향적인 컨셉으로 컴포넌트 베이스로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상속 개념, 믹스인 개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그 레이어를 이렇게 좀 둘 수가 있고요. 상속 레이어를. 그래서 상속과 참조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들 때 UI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리드라든지 어떤 입력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컴포넌트를 별도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을 상속해서 위에 각 그 업무 도메인별로 자기 화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화면에는 그 업무에 특화된 로직과 그 화면의 템플릿들만 거기에 몰아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 있는 UI 단의 어떤 공통된 변화는 UI 컴포넌트에만 변화를 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UI 컴포넌트만 나중에 갈아 끼우면 위에 거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도메인의 예를 들면 세일즈 오더 그리드에서는 뭐 그리드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버튼이 뭐 눌려질 때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UI 컴포넌트를 나중에 통째로 바꿨을 때 그 UI 컴포넌트의 베이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위즈모를 쓰기 싫고 다른 UI 컴포넌트로 대체를 시켰다. 위즈모 대신에 뭐 다른 그리드로 갈아 끼워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UI 기능을 구현했던 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엑시오스 같은 것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상화 레이어를 둬서 베이스 리파지토리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구분을 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통째로 나중에 파이어베이스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엑시오스 레스트풀 API가 아닌 파이어베이스로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대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는 측면이 그 프론트 엔드 아까 말씀드린 위즈모 템플릿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초안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쭉쭉 집어넣을 거고요. 각 업무 화면별로.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바운드리 컨텍스트에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 입력 화면에는 어떤 입력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그리거트를 얘가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그리거트에서 잘못된 거는 내가 수정을 하고 이뉴머레이션을 바꿀 거 바꾸고 뭐 릴레이션 관계를 추가적으로 만들 거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추가 작업을 조금 하게 됩니다. 초안을 빨리 뽑는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베이스 템플릿을 우리가 아까 스프링 부트를 썼는데 액션이나 이벤츄에이트도 베이스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템플릿을 뷰나 리액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시큐리티나 멀티테너시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젠을 합니다.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코드가 운 좋으면 한 번에 실행되고요. 운 나쁘면 버그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내 요구사항에 조금은 실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파일럿 같은 거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음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템플릿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규모 있게 뭐 페이지를 뭐 1000개를 뽑고 싶은데 1000개 중에서 이런 부분은 공통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테일러링을 하다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스테이틱하게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테일러링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계속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때 직접 모든 걸 테일러링 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 중에서 내가 이 템플릿이나 토핑을 약간 개선한 다음에 그걸로 한번 더 제너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가져다가 컴포넌트 그 해당 토핑을 개선한 다음에 다시 제너를 한 다음에 다시 테일러링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한 번에 템플릿을 통해서 자동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내가 손댈 수밖에 없는 거는 손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가장 최적으로 높이는 부분에서 이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가져가고요.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우리가 구조가 머스테치 템플릿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템플릿을 이러한 그 도메인 드리븐 모델의 메타 모델이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그 MSEG 툴 안에서 갖고 있는 모델이 뭐 예를 들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안에 어그리거트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어그리거트는 여러 커맨드를 가지고 컨텍스트 안에 마찬가지 팔러시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리드 모델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이 커맨드들은 어떤 액터, 어떤 유저가 이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의 권한을 갖고 있고 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타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API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템플릿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이러한 방식의 예를 들면 어그리거트와 커맨드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각 포이치라고 하는 부분을 위에 헤더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각 바운드 컨텍스트별로 나는 어떤 파일을 만들고 싶어. 어떤 생성된 파일을 만들고 싶고 그 바운드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스코프로 여기는 템플릿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드 컨텍스트 이하에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어그리거트라고 해놓고 여기 이렇게 감싸면 각 어그리거트에 하나 그 어그리거트들을 이렇게 포루프를 돌면서 이 내부의 템플릿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 어그리거트 명을 여기다가 출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커맨드, 이 어그리거트 내에 여러 커맨드들이 있으면 그 커맨드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 템플릿에 대한 그냥 단순 예제고요. 실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템플릿 개발 도구를 저희 같이 제공을 하는데 머스테치 그 가지고 그냥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하겠지만 머스테치 좀 익숙하지도 않고 이 표현식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실제 모델 데이터하고 매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기에 템플릿을 이렇게 직접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바로 프리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템플릿을 빨리 생산성 있게 만드실 때 이런 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